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할인 혜택도 받고 골목 상권에 도움도 주는 광주 상생카드 혹시 사용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확산 이후 할인 혜택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10%의 추가 할인 혜택은 다음 달까지였지만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광주시는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역 화폐로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광주 상생카드 발급을 위해 시민들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홍보 효과로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연초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1,000억 원을 초과해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캐시백 형태로 할인 혜택을 주고 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광주 상생카드는 입소문을 타고 사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의 할인 혜택이 5%에서 10%로 늘어나면서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면 훨씬 좋죠. 전 이제 8월 달에 끝난다고 언제 뉴스인가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받아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 10% 할인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3차 추경 예산 중 2,100억 원이 이미 확보돼 사업이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4천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계속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을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광주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갑질을 일삼다가 징계를 받고 부서를 떠난 상사가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다 강등당한 전 광주 서구보건소장이 다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었던 보건소 직원들은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보건소에 근무하는 A씨. 지난 2018년 당시 보건소장이던 박모 씨와 함께 일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박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막말과 폭언을 들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저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질 않더라고요. 야, 너는 뭘 잘하냐? 야, 물, 커피. 반말은 기본이고 자기 기분대로 저희를 대하더라고요. 박 전 소장의 이런 갑질은 10여 년간 이어졌고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실시한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칼이나 자로 옆구리와 배를 쿡쿡 찔렀다. 다른 의견을 말하면 업무일지를 던지고 언성을 높이며 노려봤다는 등 주로 간호직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박 씨를 소장에서 과장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타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구가 승진 예고 명단에 박 과장을 포함시킬 예정이고 다시 보건소장 자리에 임명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갑질 상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이제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 하니까요. 노조는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가해자를 보내는 것은 2차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일부분은 알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김현재 나를 해가지고 내가 강경당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한테 과연 좋게 해준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피해자들은. 서구는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올해에만 5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을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코로나 사태 속에 소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서구청 직원 중 유일한 의사 면허를 지닌 박 과장을 임명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한편 해당 과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에서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91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방역당국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배드민턴 동호회와 관련된 172번째 확진자가 광주의 한 치과를 다녀간 뒤 이 치과에서 일하는 30대 여직원이 191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172번째 확진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게 아닌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91번째 확진자가 근무한 치과를 폐쇄하는 한편 능동감시로 관리해왔던 10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요고 소프트볼 코치와 체육부장이 선수들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서 돈을 걷어 횡령한 의혹 지난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검찰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폭행과 횡령, 선수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순천 강남여고 소프트볼팀.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 결과 선수 폭행과 물품 및 보조금 횡령, 금품 수수들의 혐의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결국 체육부장과 코치 등 2명은 보직을 떠났고 학교장 역시 평교사로 좌천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들여다본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겁니다. 녹취 파일 조사나 당사자 소환도 없이 내려진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녹취를 해서 증거를 제출하려고 저는 준비 중인 단계였는데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코치 A씨 한 명의 금품 수수 혐의만 기소한 검찰은 혐의 금액마저도 크게 줄여 약식 기소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검찰이 고등법원으로 넘긴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특정 기간이 줄어들어 4,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혐의 축소와 불기소 이유를 묻자 검찰은 고소인 당사자에게 통보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소인 학부모는 불기소 이유라도 알아야겠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텔레비를 볼 때마다 그게 나오면 항상 연기가 되고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학부모가 제출한 탄원을 받아들인 고등법원은 오는 9월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축구 경기장, 직관의 매력이죠. 광주에도 이런 경기장이 생겼는데요. 광주 월드컵 보조 경기장을 활용한 축구 전용 구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쉽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말엔 무관중 상태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몸단장이 한창인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 푸른색의 잔디를 둘러싸고 만여석의 관중석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과 관중석의 거리는 불과 5m 남짓.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관중들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팬분들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또 저희는 또 나름대로 또 이런 새로운 경기장에서 또 꼭 이제 또 첫 경기를 좀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전광판과 조명 시설도 새로 설치돼 한층 밝아진 야간 경기가 가능해졌고 관중석 아래쪽으로는 LED 광고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전용구장 안에 숙소와 라커룸, 트레이닝 시설 등이 설치돼 선수들은 경기와 훈련을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중석 일부에서는 경기장 한쪽이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일부 노출됐고 가변형 관중석인 만큼 안전이 운영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 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관중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 보강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의 시설 점검을 통과한 축구 전용구장에서는 오는 25일 개장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 경기에서 광주FC는 팬들의 참여로 제작된 10주년 유니폼을 착용해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고 섬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신안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의 교량이 완공돼 섬과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육지와 연결된 신안군 아패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입니다. 사업비 5,700억 원을 투입해 7km가 넘는 교량을 건설해서 지난해 4월 개통됐습니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다리로 연결된 암태도와 자운도, 팔금도, 안좌도 등의
8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온 연륙 연도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이 교량은 당초 공사 기간보다 1년 앞당겨진 내년 3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공사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사업비가 원활히 지원이 돼서 1년 정도 준공 기한을 앞당겨서 신안군 다이아몬드 제도의 왼쪽 부분인 비금도를 연결하는 5km의 교량 건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제도의 아랫부분인 장산도를 연결하는 장산 연도교는 사업비 50%를 군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14억 원을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5대5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연장 2.78km를 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모래의 섬 임자도를 연결하는 교량도 내년 3월 완공될 예정. 내년까지 전체 교량 22개 가운데 13개가 완공되는 등 신안군의 연륙 연도 사업이 5분 능선을 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9월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승홍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은 오는 9월 지역 설명회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설명 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무안과 해남, 영암과 신안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리산 성삼재 버스 노선 인가에 반대하는 구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노선 인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례 주민들은 동서울에서 성삼재까지 노선버스가 운행되면 국립공원 지리산의 환경이 훼손될 뿐 아니라 성삼재 도로를 폐쇄하고 친환경 셔틀버스를 도입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첫 차가 예정대로 운행된다면 구례군 진입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일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소장 제출 15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